네, 안녕하세요. 닥터 국형입니다. 네, 오늘은 달릴 때 무릎에 있는 통증에 대해서 저번에 영상 올렸고, 환자들을 진료를 보면서 좀 질문을 많이 받았던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그 중에서 이제 좀 많이 질문하신 거,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좀 질환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,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걸리는 거.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봤을 때 연골연화증에 대해서 좀 많이 빈도도 높고,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준비했어요. 이 특징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,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뭐 걷거나 일상생활에서는 통증이 크게 없고 미미해요. 미미. 뭐 시큰시큰거리는 거 있고, 뛰거나 계단 내려갈 때는 통증이 약간 있어요.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데, 뭐 그러니까 달리기를 할 때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데,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무릎이 이제 아파지기 시작해서 갑자기 뭐 달리기를 그만한다든지 중단하게 된다든지 걷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고, 그리고 또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약간 무릎이 뻑뻑하고 잘 안 펴지고 이런 증상이 있어요. 이런 증상이신데,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자기가 이제 무릎으로 통증을 내내가지고 고생을 좀 하는데, 이거 달리기를 계속 해도 되나요? 당연히 안 되죠. 이게 답변은 당연히 안 돼요. 안 되는데, 이제 환자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. 좀 있으면 이제 마라톤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, 이거에 대한 답변도 제가 뒤에서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보통 이제 운동을 언제까지 쉬어야 하냐,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, 보통 저희가 인대나 연골 이런 게 좀 손상을 입으면 근육 같은 건 다치고 솔직히 뭐 3일, 2, 3일이면 끝나는데, 인대나 이런 연골 이런 거 조금 다치면 저희가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잡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진단서에서도 기간이 보통 2주, 3주로 나가게 돼요. 그렇게 되고,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질문이에요. 그러니까 첫 번째에 대한 질문. 이제 달리기를 계속 해야 된다. 나는 러닝도 해야 되고. 그리고 루틴을 깨기 싫어해요. 왜냐면은 이제 환자분들이, 달리시는 분들이 자기가 이제 계속 하던 게 있는데 그냥 좀 강도를 줄이더라도 좀 중간에 살살이라도 뛰면 안 되냐, 많이 물었어요, 정말. 근데 이건 저도 100% 공감합니다. 왜냐면은 자기가 이제 운동하는 거를 중간에 깨게 되면은 다시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. 근데 이렇게 되는데, 이런 경우라면 저는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, 운동의 강도를 좀 줄이세요. 조금 낮추는 게 아니고 진짜 막 5분대 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진짜 한 6분대, 7분대를 이렇게 하나 늘리시고, 그리고 보통 이제 15km 이렇게 달리시는 분들, 아니면 10km 달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5km라도 반으로 확 줄여서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.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질환이 계속 악화가 돼요. 그래서 정말 이제 루틴을 깨기 싫은 마음은 이해하지만, 그래도 조금 강도를 줄여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. 그리고 또 이제 달릴 때뿐만 아니라 등산도 많이 걸려요. 등산하다가도 많이 걸리거든요. 특히 이제 약간 좀 나이 드신 분들 쪽인데, 등산은 해도 돼요. 근데 올라가기만 하시고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. 이거는 정답이에요.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. 그러면은 등산이라는 게 자체가 이제 올라갈 때는 논문상에서 0.8배, 그러니까 무릎에 가해지는 이제 무게가 몸무게 0.8배까지 실리게 돼요. 근데 이제 내려갈 때는 5배까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. 네, 이 얘기는 이제 올라가는 건 괜찮지만 내려가는 거는 무릎에 많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연골이나 이런 게 손상이 더 많이 가겠죠. 그리고 충격도 더 많이 가고, 그래서 빨리 낫지도 않는 거고, 이런 상황이에요. 등산 같은 운동은 저희가 좀 피하고, 미우새에서 나왔었는데 이제 김종국이 아파트 계단으로 올라가고, 그리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, 이걸 반복을 하잖아요. 이렇게 운동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래서 좋고, 그리고 솔직히 그게 이제 연골연화증이랑은 상관없지만 이제 주변에 있는 근육을 강하게 키워주기 때문에, 그러니까 대퇴사두근이라든지 아니면 햄스트링 이런 근육을 키워주기 때문에 무릎의 안정성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. 그래서 그거를 좀 하시는 걸 추천하고, 등산은 죄송한 얘기지만 하지 마세요. 웬만하면 누가 어서 내려올 거 아니면. 또 마지막으로 이제 좀 쉬고, 이렇게 해도 재발하는 것 같다. 당연히 재발합니다. 무리를 하게 되면은 재발해요. 우리 몸이라는 게 아무리 저희가 이제 잘 치료를 해도 재발하고, 그리고 무릎이 연골이 한번 손상되면 이게 스스로 이제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데, 그게 이제 딱 그 사용하는 속도를 못 따라가면은 더 다치게 돼요. 더 악화되는 거고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치료를 받고 이렇게 뭐 물리치료 했고 약을 먹고 염증을 좀 가라앉혀도
이게 자꾸 재발하는 거니까 이 방법은 당연히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좀 치료를 좀 받으시고, 근데 시라고는 제가 솔직히 차마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. 왜냐면 그분들이 막 눈에서 막 그 안타까운 게 막 눈에 보여요. 실제로 저도 요새 러닝을 즐겨 하기 때문에 좀 그러는데, 이제 그럴 때는 뭐 보존적으로 치료를 좀 받으시고, 그리고 병원에 가서라도 약이라도 좀 타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, 이건 당연히 아실 거예요. 이거는 이제 그 무릎 보호대 있잖아요.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무릎 보호대를 하잖아요. 이게 뭐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게 아닌데 이게 효과가 있나요? 라고 하시는데, 이게 무릎 보호대가 무슨 효과가 있냐면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. 기둥이 있으면 뼈대가 안에가 이렇게 있죠. 뼈대가 있고, 이 뼈대 주변에 이제 뭐 콘크리트라든지 뭐 시멘트를 해서 이렇게 주에 막 덕지덕지 이제 삥 둘러서 이게 저희가 보호를 하잖아요. 이게 위에서 충격이 가해지면은 이 에너지를 여기 주변에 분산되고 있는 이 원통형에서 이게 다 분산이 돼요. 에너지를.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뼈대에는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. 물론 원통이 커지면 커질수록 충격을 많이 흡수를 하겠죠. 근데 이제 러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걸 무거운 걸 차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. 당연히. 그래서 무릎 보호대 근데 대신에 이제 좀 흐물흐물한 거 말고 좀 짱짱한 거, 자기 무릎보다 한 치수 작은 걸 차셔야지 이게 더 조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, 이 밴드가 무릎에서 오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줘요. 그래서 이 연골연화증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됩니다. 근데 이제 이 무릎 보호대가 문제점이 뭐냐면, 얘는 좋아요. 무릎에는 좋은데, 여기 이제 종아리에 있는 이제 근육, 앞에 있는 뼈나 뭐 시스프린트라든지 아니면 뒤에 있는 뭐 이제 가자미근 뭐 이런 근육에는 피로도가 더 많이 몰려요.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 종아리에 있는 근육이나 이런 게 다 무릎에 달라붙어 있어요. 근데 여기서 딱 그러니까 이 붙어 있는 부분에 딱 붙잡혀 버리니까 여기 있는 에너지가, 얘네는 쉬는데 얘네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종아리 쪽이나 이런 쪽 다리 쪽에 있는 근육에 손상을 좀 입게 될 수 있어요. 근데 솔직히 무릎 다치는 것보다 근육 다치는 게 나아요. 왜냐면 근육은 다쳐봤자 어차피 뭐 솔직히 다시 회복도 잘 되고, 그래서 이제 워낙 이제 혈류량도 많은 조직이라서 회복이 잘 되니까, 저는 그래도 러닝을 하실 때는 무릎 보호대를 좀 착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네, 이상으로 제가 진짜 많이 받은 질문에 대해서만 이제 이렇게 답변을 좀 드렸는데, 오늘은 좀 짧은데 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. 안녕.